여자보다 엄마. 김현임. 학창시절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책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놓고 몰래 책을 읽었다. 그 때문인지 시력이 점차 나빠졌고 결국 안경을 쓰게 됐다. 안경을 쓰면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눈도 가려지고 계란형 얼굴도 굴곡져 보였다. 그게 싫어 눈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렌즈를 자주 이용하다 안구 건조증이 생겼다. 그때는 시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외모가 더 신경 쓰였다. 그런데 요즘 시력이 더 나빠졌다. 출산 후 관리소홀 때문이다.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함께 해야 한다. 게다가 자주 뒤척이며 잠투정을 해 집안 불빛을 밝게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집안일도 좀 어둡다 싶을 정도의 밝기에서 해야 한다. 생활용품이 필요해도 거의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좋아하는 책도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읽는다. 학창시절 때는 외모 때문에 시력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는 아이를 생각하느라 시력을 챙길 수 없다. 하지만 시력이 자꾸 떨어진다 해도 당분간은 아이를 위해 이렇게 생활할 것 같다. 이제 난 여자가 아닌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이기에. 고맙다, 고맙다. 고지훈. 늦은 저녁,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 엄마였다. 농사철이라 바쁜 4월, 엄마가 무엇 때문에 전화했을지 짐작이 갔다.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자식들 음식 대주려 농사일을 놓지 못하시니 몸이 좋을 리 없고 바쁠 땐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이고, 막내딸. 잘 지내고 있어? 살아있나 보네. 아유, 지금 들어와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한다. 오랫동안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은 게 죄송했다. 아우,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식사를 안 했어요. 아이, 그래서 말인데 막내딸, 며칠 집에 내려와 밥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다. 막내딸이라 엄마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남편과 상의한 후 일주일 정도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 두 분 다 일하러 가신 거다. 냉장고를 여니 김치만 있고 반찬거리가 없어 읍내에 나가 장을 봐 음식을 만들었다. 부모님은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셨다. 아이고, 우리 막내딸 왔어. 아유, 언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해놨어. 조서방한테 내가 미안하네. 미안하긴. 조서방 걱정 말고 얼른 식사하고 주무세요.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눈에 세월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가득했다. 자녀들 공부시키려 평생 고생만 하셨으면서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운지. 겨우 일주일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는데 어린 딸이 보고 싶다며 계속 전화를 했다. 하는 수 없이 딱 일주일만 머물다가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맙다, 고맙다 하신 말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그 말이 왜 이리 애처로울까? 엄마, 감사합니다. 조은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침이면 이 말이 딱 들어맞았다. 아침마다 10개 넘는 도시락을 싸서 자식들 등교시키려면 이쪽 저쪽에서 준비물 사야 한다, 참고서 사야 한다며 용돈 타령을 했다. 엄마, 나 책 사야 돼요. 어제도 책 산다 했잖아. 엄만, 그거 나 아니에요. 헷갈리지 좀 마요. 자식이 많으니 나는 정작 며칠 만에 용돈을 받아도 엄마는 매일 받아간다며 핀잔했다. 아무리 엄마라도 용돈을 준 자식까지 어떻게 다 기억할까. 냉장고도 항상 전쟁이었다. 우유 1리터짜리 6개를 사 냉장고에 넣어두면 하루 만에 동났고, 반찬이든 과자든 먹을거리는 나만 하는 게 없었다. 누가 먹을까 싶어 항상 음식이 눈에 보이면 경쟁하듯 서로 먹어댔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이 녀석이 아팠다 낳으면 다른 녀석이 아프고, 한 아이가 사고 쳐서 수습하면 또 다른 아이가 사고를 치고, 다들 엄마 엄마 하고 불러대니 엄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엄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4시에 일어나 우리들을 챙겼다. 철이 없을 땐 엄마가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나 보다 했다. 게다가 첫째부터 시작된 고3 수험생 엄마 생활을 10년 터울 막내가 졸업할 때까지 내리 해냈다. 그 가운데서도 철마다 만난 장과 김치를 담그고 간식도 직접 만들어 주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엄마의 호령이 떨어졌다. 모두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자기 용돈은 알아서 벌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들은 모두 장학금을 탔고 또 아르바이트를 했다. 6 자식을 모두 대학에 보내자니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였지만, 그때 우리는 엄마를 원망하며 섭섭해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월급의 80%를 엄마 이름으로 적금을 들라는 소리에도 우리는 원망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돈은 차곡히 모여 우리의 결혼 자금이 되었고, 엄마는 우리가 모은 돈에 더 보태 혼수를 장만해줬다. 먹고 입고 공부하고 결혼까지 엄마 손에서 다 이뤄졌다.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 어떻게 그 많은 자식을 일일이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었을까 싶다. 정말 여자로서의 삶은 다 버리고 오로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런 엄마가 우리에게 말한다. 엄만, 너희들보다 잘난 애들 못 봤다. 엄마, 누가 들으면 웃어. 속으로만 생각하고 남들한테는 말하지 마. 속으로 욕한다. 그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해도 당신 자식이 제일 잘났다는 엄마.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자식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가슴을 울린다.